안녕하세요, 부큐 언니예요. 오늘은 부동산 줄임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불인인데요. 불인이라는 말은 주린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주린이는 주식 어린이라는 뜻의 말에서 점차 영역이 확대돼서 부동산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라는 뜻의 주린이처럼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초보라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임장인데요.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장은 단순히 내가 매매하려는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 입지를 점검하고 방문해보는 현장 답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장을 소홀히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담대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임사입니다. 임사는 임대사업자의 줄임말로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거지, 투기 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하, 모델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몸테크, 실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틴다는 뜻으로 몸에다가 재테크를 합친 말입니다. 피,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 주어야 하는 웃돈인데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초피는 뭘까요? 초반 프리미엄이고요.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 다음은 청무피사인데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라. 청약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피 주고 사라 이런 뜻이겠죠. 다음은 줍줍입니다. 미계약 또는 미분양된 무순위 분양권을 줍고 줍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역세권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것입니다. 더블 역세권은 뭘까요? 2개 노선이 가까운 거고요. 트리플 역세권은 3개 노선이 겹치는 겁니다. 다음은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 줄인 건지 한번 유추해보세요. 숲세권은 숲, 산세권은 산, 공세권은 공원이 가까이 있는 주거지역으로 최근 들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원이나 자연시설들이 도보권에 있는 입지를 말합니다. 주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노후 가정과 이제 막 결혼해서 어린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선택하는 입지가 역세권,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입니다. 또 몰세권이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 근처에 있는 거고요. 스세권은 뭘까요? 스타벅스 주변. 슬세권은 슬리퍼 같은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다음은 초품화입니다.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는 뜻으로 아파트가 초등학교와 근접하여 도보권 이동 가능한 입지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근접할수록 좋은 교육 입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도보로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하교길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평인데요. 국민평수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즉 34평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평형대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상투인데요. 최고 가격에 몰린 상태로 최고가에서 구매 후 팔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용어를 볼 거예요. LTV라는 용어인데요. Loan to Value라는 뜻으로 매수 대상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주담대 LTV가 40%,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시세 곱하기 LTV를 해서 4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DTI인데요. Debt to Income이란 뜻으로 연봉 수입에 따른 비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LTV가 충족이 되더라도 DTI에 걸리면 대출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DTI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DSR인데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신용, 학자금, 자동차 할부금 등 총 채무에 따른 비율로 대출입니다. 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는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 즉 집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천천히 부동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 가서 부동산을 준비하려니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천천히 시작해야 하고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부동산 기초용어 3탄까지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